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 사이로 전문직 불패라는 견고한 신화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며 차가운 현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성공의 보증수표였던 의사와 변호사라는 이름은 이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위태로운 처지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번화한 강남대로의 1층 상가들은 화려한 간판 대신 임대문이라는 네 글자가 적힌 차가운 현수막들로 채워지며 불황의 깊이를 증명합니다. 최고 엘리트들이 구축했던 난공불락의 성벽은 공급 과잉과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속수무책으로 균열을 일으키며 붕괴하고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는 하루 평균 6곳의 기업이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며 전문직들이 의지하던 경제적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공부하고 월급쟁이 10년치 연봉을 쏟아부어 개원한 병원이 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의 길로 들어섭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존경받던 전문직들이 어쩌다 하루아침에 임금 체불 전과자가 전락하게 되었는지 그 참혹하고도 어두운 이면을 깊숙이 파헤쳐 봅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밀집한 강남의 풍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경기가 나쁘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인 비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문의 자격증 하나면 환자들이 줄을 섰지만 이제는 덤핑 수준의 가격 경쟁 없이는 단 한 명의 환자도 유치하기 힘듭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병원의 생명선이었으나 이제는 편의점 도시락 가격과 비교될 정도로 처참하게 추락하고야 말았습니다. 20만 원을 호가하던 고급 피부 시술이 1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치킨 게임이 벌어지며 원장들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습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대법원 인근의 변호사 사무실들조차 늘어나는 공실과 성공 보수 포기 선언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변호사들조차 착수금만 제대로 받아도 다행이라며 한숨을 내쉬는 현실은 전문직 면허가 더 이상 평생을 보장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다던 부모님, 세대의 믿음은 2026년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깨져버린 낡은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엘리트 집단의 붕괴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냉혹한 시장 원리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퇴하지 않는 기존 의사들과 매년 쏟아져 나오는 신규 의사들이 좁은 시장에서 부딪히며 개원가는 이미 숨쉴 틈 없는 포화 상태입니다. 특히 대형 병원에 소속되기보다 자기만의 병원을 차려 독립하려는 개원 의지의 과잉이 경쟁의 온도를 위험 수위까지 끌어올리는 주범이 되었습니다. 차별화를 위해 수억 원대의 인테리어와 최신 장비를 들여놓아보지만 경쟁 병원들이 이를 즉각 복제하면서 결국 남는 것은 가격이나 뿐입니다. 옆 병원이 가격을 내리면 나도 내려야만 하는 이 잔혹한 경쟁은 서로가 먼저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거대한 도박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000명에 가까운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법률 서비스 시장 역시 감당하기 힘든 공급의 홍수를 맞이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전문직 시장을 흔드는 가장 근본적이며 파괴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면허를 가진 의사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시장의 파이를 나누는 경쟁자들은 날로 늘어만 갑니다. 기존 의사들이 은퇴하지 않고 진료를 계속하는 현상은 신규 진입자들에게 거대한 장벽이자 부담이 됩니다. 한국은 유독 대형 병원 소속보다 개인 병원을 차리는 개원 의사의 비율이 높아 경쟁이 극심합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가 중심인 피부과와 성형외과는 가격 결정이 자유로워 무한 경쟁의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테리어와 서비스로 승부했으나 이제는 차별화가 불가능해져 오직 가격 인하만이 유일한 전략입니다. 서로가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며 제사를 깎아먹는 치킨 게임은 결국 의료계의 질적 하락을 초래합니다. 법조계 역시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대변혁을 맞았습니다. 매년 2,000명에 가까운 신규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며 서초동의 법률 서비스 밀도는 포화 상태입니다. 국내 변호사 수는 이미 3만 명을 돌파했으며 5년 안에 4만 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는 변호사 공급은 늘었지만 불황으로 인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기업들은 법률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 소송 자체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임대료와 직원 인건비는 원장들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입니다. 특히 강남과 서초 같은 핵심 상권의 높은 임대료는 매출 하락 시기에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의료장비, 리스료와 공과금 등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비용은 적자의 불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매출은 반토막이 났는데 고정 비용은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원장들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당장 줄일 수 없는 임대료 대신 가장 손쉽게 손댈 수 있는 항목은 결국 직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직 원장들이 눈을 돌린 곳은 바로 합법을 가장한 편법의 영역이었습니다. 여기서 4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한 3.3%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달콤하고도 위험한 유혹이 등장합니다.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절박한 시도가 어떻게 법적 시한폭탄으로 변해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법적인 기준은 단순히 계약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지휘 체계에 달려 있습니다. 정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소위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주는 직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이라는 거대한 목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프리랜서 계약은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소득의 3.3%만 세금으로 원천 징수하면 그만인 아주 간편한 방식입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원장들에게 이 3.3% 계약은 당장의 고정비를 크게 줄여주는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아침 9시에 출근해 원장의 지시를 받으며 환자를 응대하는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닌 명백한 근로자입니다. 대한민국 노동법은 형식적인 계약서 내용보다 실제 어떻게 일했느냐는 실질을 우선하여 판단하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정부는 국세청 데이터를 연계해 가짜 프리랜서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전수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험한 시한폭탄에 도와서는 대개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자신은 근로자였다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순간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출퇴근 기록과 업무 지시 내역을 낱낱이 조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병원과 법률사무소 업무 특성상 원장의 지위를 피하기 어렵기에 조사 결과는 10중 8구 근로자 판정으로 결론납니다. 근로자로 판정되는 순간 원장은 그동안 아꼈던 비용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전적 보상과 법적 책임을 한꺼번에 짊어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 3년 동안 일한 직원에게 3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즉시 지급해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은 시작일 뿐이며 노동청의 판정 결과는 곧바로 세무당국과 보험공단으로 공유되어 더 큰 폭탄을 불러옵니다. 업계에서 공포의 대상인 소위 3단 콤보는 노동청의 퇴직금과 국세청의 세금, 그리고 공단의 보험료 폭탄을 의미합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했던 비용을 근로소득으로 재분류하고 잘못 처리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정당하게 내지 않았던 세금에 대해 거액의 가산세가 붙으며 몇 년치가 누적된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가산세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은 것에 대한 일종의 벌금으로 원장들의 자금줄을 마르게 하는 치명적인 타격이 됩니다. 곧이어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시키지 않았던 기간 동안에 밀린 4대 보험료를 소급하여 청구하는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사업주 부담부는 물론이고 원래 직원이 냈어야 할 보험료까지 원장이 모두 독박을 써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적 갈등을 넘어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형사 고소를 통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노동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직원 권리 침해로 기소되는 아이러니한 비극이 우리 주변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경영난을 피하려던 선택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법적 손실로 돌아오며 전문직들의 삶은 숫자와 통계 이상의 참혹한 현실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강남의 김 원장은 10년의 대학병원 생활을 뒤로하고 2019년 5억 원이라는 거금을 대출받아 화려한 피부과를 개원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개원 초기 월 매출 8천만 원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던 병원은 2022년 같은 건물과 인근의 새로운 경쟁 병원들이 잇따라 들어서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떨어지는 시술 가격과 줄어드는 매출 속에 적자가 쌓이자 김 원장은 4대 보험료라도 아껴보고자 직원들을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하는 악수를 두고 말았습니다. 결국 퇴사한 직원의 노동청 신고로 인해 퇴직금과 세금 추징, 보험료 폭탄까지 합쳐 직원 한 명당 1,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김 원장은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남긴 채 폐업을 결정했으며 이러한 사례는 현재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엘리트들은 대학과 로스쿨에서 최고의 기술과 법률을 배웠지만 정작 치열한 야생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업 운영법과 노동법은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현장 너머에서는 누군가의 몰락을 기회로 삼아 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들이 호황을 누리는 기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회복이 어려운 병원들과 달리 법률 사무소들은 상대적으로 몸집을 빠르게 줄이며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임금 체불과 해고 분쟁 덕분에 노무법인들은 상담 예약이 몇 주씩 밀릴 정도로 유례없는 특수를 누리며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폐업하는 병원들의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주는 업체들은 밀려드는 일감에 예약이 3개월이나 밀려 있을 정도로 불황 속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주인을 잃고 쏟아져 나오는 중고 레이저 기기와 의료 장비들은 신규 개원가로 흘러들어가며 중고 의료 장비 시장의 규모를 비대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일반 송무 변호사들은 수임료 하락에 신음하지만 몰락하는 기업과 개인의 뒤처리를 담당하는 기업, 회색 및 파산 전문 변호사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립니다. 2025년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이 연건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는 성장이 아닌 청산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수치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돈이 도는 시대가 도래하자 살아남은 전문직들은 과거의 영광을 버리고 실속 중심의 철저한 생존 전략으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병원을 운영하던 원장들은 화려한 강남 핵심 상권을 떠나 임대료가 저렴한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직원 수를 줄여 적자를 피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규모를 유지하려다 폐업한 동료를 지켜본 이들은 수입이 줄더라도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야생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변호사들 역시 높은 월세를 감당하는 대신 공유 오피스를 활용하거나 1인 사무소를 차려 몸집을 가볍게 유지하며 불황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문직 불패 신화라는 거창한 이름의 시대적 사조는 이제 완전히 그 수명을 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면허가 평생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주던 시대는 저물었으며 의사와 변호사 역시 냉혹한 시장 경쟁의 파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면 가격은 추락하고 수익은 메마르며 적자 경쟁에서 버티지 못한 누군가는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확인한 3.3% 계약의 함정처럼 법과 노동 환경에 대한 무지는 의도치 않은 범죄와 전과 기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업가로서의 자질이 요구됩니다. 경영과 세무, 그리고 노무에 대한 실무 지식은 이제 부차적인 선택이 아닌 전문직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방어 기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창한 꿈을 안고 섣불리 개원이나 창업이라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 시기가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대출금에 의존해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과잉 공급된 시장에서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것과 같습니다. 충분한 준비와 고정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견뎌낼 체력을 갖춘 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전문직 시장이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진통은 사실 한국 경제 전반이 겪고 있는 구조적 변화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시대에 누군가의 몰락이 다른 이의 기회가 되는 잔인한 제로섬 게임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계급장과도 같은 학벌이나 자격증의 권위에 기대기보다 야생의 땅에서 홀로 살아남는 법을 처절하게 익혀야 할 때입니다. 화려한 스펙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실제 시장이 원하는 실질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독보적인 기술이든 철저한 경영 능력이든 혹은 극한의 비용 관리 능력이든 자신만의 무기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개원을 준비 중이라면 매출이 당장 반토막이 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자금력과 탈출 전략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직원 관리와 복잡한 세금 문제를 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챙길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질문들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지금은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시장이라는 용광로에 던질 때가 아닙니다. 강남병원가의 몰락과 3.3% 계약의 비극은 우리에게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생존의 법칙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문직의 몰락이 부동산 시장, 특히 강남 상가 공실률에 어떤 충격적인 파장을 던지는지 분석하겠습니다. 뉴스 이면의 진실을 통해 한 발 앞서 경제의 흐름을 읽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